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밀 수첩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의 염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이 삐었다라고 설명하는 서비컬 스프레잉,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교재를 보면, 교재는 84페이지 목 염자 서비컬 스프레인으로 해서 제 칼럼 쓴 것까지 해서 87페이지까지의 과정입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상관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고객들이 샵에 들어올 때 목이 삐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고개가 움직이지 않고 들어오죠. 고개가 경직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 견갑 거근의 문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목이 돌아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 목은요, 경추의 자체 문제보다 이 목 전반적인 어떤 움직임 중에서 레바토 스카플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 견갑 거근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견갑 거근의 그 신경 지배를 어디서 나오냐라고 봅니다. 견갑 거근은 경추 5번에서 나옵니다. 경추 5번에서 두 개의 근육이 나와요. 요게 견갑 거근하고 능형근이 나옵니다. 능형근의 신경이 경추 5번에서 나와서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왔다가 신경이 나왔다가 한 줄기가 뒤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 부분을 뒤쪽, 등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도살이라는 뜻을 써요. 도살. 어디를? 어깨 부분을 스카플라, 도살, 스카플라 도살 러브, 그러니까 견갑 배신경이라고 해서 요 신경 줄기가 뒤로 넘어가면서 능형근하고 견갑 거근을 지배하죠. 제가 이 사각근을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 개가 신경이 나오죠. 여기에는 견갑 상신경, 견갑 배신경, 그 다음에 장용신경이 나온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견갑 상신경은 극상근하고 극하근을 지배하고, 견갑 배신경은 지금 설명했던 견갑 거근과 능형근, 그 다음에 장용신경은 전거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목의 어떤 문제를 전반적으로 딱 생각해 볼 때는 사각근을 풀어줘야 된다. 그럼 사각근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늘리고 벌려야 됩니다. 공식을 알려드릴 때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 유돌근을 풀어라. 스테노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라는 흉쇄 유돌근은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 유돌근을 관리해라. 두 번째, 유두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두피를 풀어라. 그 다음에 배꼽이 앞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자, 요런 공식적인 요소를 설명합니다. 임상에서 30년 동안 고객 관리하면서 많은 쪽의 임상가들을 만나봤습니다. 진짜 그분들은 학문도 깊고 학식도 깊습니다. 그러나 학문과 학식으로 깊어서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게 실전이거든요. 손으로서 고객 관리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고객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을 저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또 병원이라는 곳에서 어떤 그 느낌을 제대로 받았던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바로 주사를 주거나 진통제를 주거나 어떤 소염제를 주거나 어쨌든 이렇게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해주는 어떤 느낌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이 오셨을 때 바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고객은 바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수기도 그런 약을 쓰는 것 못지않게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객이 현재 불편한 것을 내가 정확하게 빨리 진단을 하고 고객이 현재 불편해하는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고객은 저희에게 오랜 시간 머물 수 있고 충성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몸에 좋은 거는 칼을 쓰거나 약을 쓰지 않고 몸을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수기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그 상황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목 부분을 수기적 요소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목 주변을 풀어주고 두피를 풀어주거나 목을 쓰다듬거나 아니면 경추 5번과 6번을 들어서 움직임을 주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의학적으로 거기다가 주사를 놓거나 어떤 것들을 가해진다면 그 부분은 풀릴지 몰라도 뇌가 현재 그곳을 인지하고 있는 증상이라는 거를 무의미하게 잘라버린다면 몸에서는 또 다른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임상을 제가 자꾸 여러분들하고 무료 강의를 해주면서 수기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론이 완벽해진 다음에 실전을 하게 되면 고객 또한 여러분들을 무시 못하는 상황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존감이 생기게 되죠. 내가 단순히 사람을 만져주는 직업이 아니라 주물러주는 직업이 아니라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에게 몸을 개선시켜주고 케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존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삐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네바터 스카플러라는 견갑 거근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추 5번을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경추를 항상 얘기할 때 3번에서부터 5번이 들어가는 숫자 범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횡격막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숫자 안에 들어갈 때 횡격신경, 횡격막이 지배하는 신경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횡격막의 호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횡격막이 움직이면 우리 인체 근육의 전체 근육의 650개가 다 작동을 하고 정맥순환이 일어나고 내장기의 활동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적 관점에서 어떤 회복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되는데 경추가 3번이나 5번 사이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지가 생기면 일단은 호흡이 약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정상적인 호흡을 했을 때 650개 근육이 움직이는데 일단 목이 불편하면 횡격막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죠. 잘 보시면 문을 열고 고객이 들어올 때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호흡이 짧습니다. 아이고 뭐가 아이고 뭐가 이렇게 누르시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한 650개 근육이 움직인다고 할 때 이들은 약 200개 정도의 근육밖에 움직여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결국 순환과 혈액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염자 개념보다는 이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일단은 수건을 말아서 흉추 7번, 흉추 1번과 경추 7번 사이에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목의 끄트머리에다가 수건을 동그랗게 말아서 딱 대주면 누우면 뒷꼭지는 바닥에 닿고 턱은 천장을 닿게 됩니다. 그 상태로 배에다 손을 대고 복식호흡을 유도시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게 하고 입으로 숨을 받게 하고 자 천천히 하셔야 돼요. 코로 숨 입으로 숨 뱉고 후. 자 제가 영상을 찍었더니 여자들은 태생적으로 복식호흡이 잘 안됩니다 했더니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하시는 분들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상을 30년 하면서 여자분들에게 많은 호흡을 시켜가면서 횡격막의 작동을 유도시켜 봤습니다. 책적으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A는 B다 또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임상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찰흙 한 덩어리에다가 찰흙 한 덩어리를 더하면 찰흙 한 덩어리가 나오지 찰흙 두 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방울 한 방울에다가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면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임상은요 또 다른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육할 때 처음에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제가 이러이러한 공식을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 공식에다 대입을 시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꾸 그렇게 뭐 이거는 틀리지 않느냐 이런다면 저 또한 이 영상을 오랫동안 이렇게 게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분이 자꾸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제가 올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내려버리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그냥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30년 동안 저 사람이 이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오고 대학 박사과정과 또 수없이 많은 해부학 실습과 하루에 30명씩 아니 50명 이상씩 30년을 수기 치료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를 공식화시켜서 설명드릴 때는요. 요렇게 저의 의견으로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너는 모든 여자가 복식호흡을 못한다고 단정을 짓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분은 제 앞에 강의들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좀 심리적으로 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다가 그런 말들을 막 쓰시게 되면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자꾸 오프라인 수업으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틀을 정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시킵니다. 여자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배에다 손을 대고 코로 숨 들이마시게 하고 다시 호흡을 시켜갑니다. 시키면 이제 그때가 움직이면서 위장하고 소장과 장들이 움직입니다. 갈비뼈를 손으로 눌렀더니 횡격막이 걸려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손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호흡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근육은 이완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태로 오게 되죠. 그 상태로 중력이 제로인 상태,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머리를 놓고 목 주변의 근육을 좌우로 관절 가동 범위 ROM을 늘려가는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카이로프라틱이나 어떤 그런 개념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 또 어저스트먼트 또는 추나학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우리 몸의 동작에서 어떤 뼈를 말 그대로 뭐 맞춘다 또는 튼다, 틀어버린다 또는 좋은 말로 교정한다 이런 말들을 쓰시는데, 그것도 나쁜 테크닉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저스트먼트의 개념이 아니고 부드럽게 근육이 움직이면서 교정될 수 있는 방법들로 될 수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물론 카이로프라틱 개념의 그 추나적인 요소도 제가 임상을 하거나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교정하는 단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시술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할 줄 알되 나는 이거를 할 줄 알지만 이것도 더 많은 관점으로 본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짜장면집에 밀가루 반죽을 하고 나서 면을 뽑는 게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기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방장이 손으로 뽑을 줄 알아야지 전기가 나갈 때 기계로 못 쓰고 손으로 할 수 있을 때 가게는 영업이 되는 거죠. 수기도 이 매니플레이션이라는 이 동작도요, 고객들하고 계속 몸을 신체를 접촉하면서 그분의 불편한 거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무리수가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텐던이라 해서 힘줄이라고 표현을 하죠.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은 리가멘트라고 해서 인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 인대보다는 수기를 할 때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것은 건입니다. 힘줄이라고 얘기하는 텐던이죠. 뼈하고 근육 사이를 연결하는 그 조직을 여러분들이 풀고 때로는 가볍게 열을 자극을 주고 그 부분을 소통을 시켜서 몸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힘을 쓰게 돼서 그 건 부분에 무리하게 힘이 되면 안에서 미세하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럽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럽처가 일어나게 되면 크게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 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동작이나 어떤 증상은 좋아지는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잔 통증이 오게 되죠. 물론 이 럽처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우리가 트레이너분들이 근력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이 찢어지면서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리를 잡는데 일반적인 그 고객들은 통증을 호소할 때 왔을 때 미세한 통증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처음에 고객의 몸을 만질 때는 럽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 부분을 이완을 시키면서 교정 단계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목이 염자로 왔다라는 거는 일단은 이 등 쪽에 있는 근육을 한번 볼게요. 등 쪽에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덮어져 있습니다. 트라펜지우스라는 승모근이 있습니다. 이 승모근을 지배하는 신경은요, 뇌신경 11번 액세서리 너브라는 부신경이 지배합니다. 승모근은 흉추 12번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상당히 얇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보거나 만져보면 얇은데 이 승모근은 우리 의학용어로 트라펜지우스라고 얘기하고 별명이 스트레스 머슬,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스트레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몸 중에 모든 근육은 과긴장과 교감신경이 반응을 하지만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은 우리가
피곤할 때 쉬게 만들고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불편하면 간의 에너지를 주로 많이 작동하게끔 오죠, 센서리가. 그래서 피로도, 왼쪽은 위장과 심장의 스트레스에 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승모근을 통해서 몸의 어떤 상태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층 근육과 심층 근육과 최심층이 있는데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천층보다는 대부분 심층에서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그 승모근을 이렇게 드러내면 이제 천층이 보이게 됩니다. 천층이 보이게 되면 위에는 두판상근이 보이게 될 것이고 견갑거근이 보이고요. 극하근이 보이고 극상근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손은 일단은 승모근을 거치지만 승모근의 문제는 일단 종아리를 풀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도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승모근의 문제는 종아리. 만약에 오른쪽이 불편하면 오른쪽 종아리 승산을 케어하시고요. 왼쪽이 불편하면 왼쪽 종아리의 승산을 케어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해결이 되고 나서 진짜 손은 우리가 아는 심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견갑거근이든 능형근이든 두판상근이든 또 극상근이든 요 라인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힘을 프레스가 극상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또는 견갑거근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또는 두판상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피부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다음은 승모근이고 승모근 안쪽에서 느껴지는 게 심층 근육이죠. 팔페이션을 합니다. 촉진을 하죠. 촉진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이 최소한 그 근육에 손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요게 이제 동작이고요. 두 번째는요. 머리의 그 각도가 C자 커브를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역학적 무게중심을 0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C자 목일 때 제가 뭐 교재에는 8kg라고도 썼고 어떤 책에는 5.5kg라고도 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그 머리 무게는 체중의 약 10분의 1을 머리의 무게로 가늠을 합니다. 10분의 1의 머리의 무게를 잡아놓고요. C자 목일 때 요게 약 10kg라고 잡아볼게요. 약 100kg인 사람을 잡을 때요. 그러면 C자일 때는 어깨에서 느끼는 무게가 0이죠. 역학적 무게중심. 이거를 고객한테 설명할 때 목이 C자면 어깨가 0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머리 무게가 어깨에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역학적 무게중심이 제로가 됐다. 역학적 무게중심이 제로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일자목이 되면 10 곱하기 1이 돼서 양쪽 어깨에 5kg씩 누르는 거랑 똑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스. 자, 리버스라고 표현하는 거북목이죠. 역전이 됐다. 이렇게 될 거는 10 곱하기 4 정도 돼서 양쪽 어깨에 20kg짜리씩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목이 삐었다라고 했을 때 고객이 최대한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앉혀놓고 관리하게 되면 역학적인 무게중심이 0이 아니죠. 중력을 받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물론 그 동작에서 수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되지 않고요. 앉혀놓고 근육을 풀어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저스트먼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카이로프라틱 개념의 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작상에서 움직임을 줘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고객을 샵에 오게 되면 누우면 일어나려고 하지 않죠. 끝날 때까지. 그래서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목의 움직임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을 해주고 ROM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사각근과 흉쇄동근은 풀어주고 배를 통해서 복식호흡을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목이 이제 가동 범위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객을 관리할 때 참 교수님 어떻게 했어요? 자꾸 물어봐요. 고객의 움직임을 먼저 보셔야 돼요. 현재 어디까지 고객가 ROM이 어디까지 보입니까? 라는 걸 먼저 체크하셔서 현재 상태보다 개선을 시켜주는 동작을 하려면 고객도 현재 불편한 거를 어디까지 안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동작을 인지를 시켜서 제가 그걸 개선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판상근부터 해서
채치 손상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났을 때 목이 다쳤을 때 일어나는 채치 손상의 두판상근부터 견갑거근 또 승모근, 능형근, 어깨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 그리고 앞에 관절, 흉쇄 관절, 견봉쇄 관절, 사각근, 요 또 광견근까지 또는 두피의 움직임, 요 모든 게 목의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서비컬 스프레인, 물론 팔이 저리지 않는 상태에서 고개가 왔다.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목의 문제겠구나. 또 디스크는 아닌데 팔이 좀 저리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는 사각근까지 좀 봐줘야 되겠구나. 근데 좀 더 그게 좀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소흉근까지 내가 레벨을 하향해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사각근에서 나가는 이 상완신경총이라는 신경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쇄골 라인을 앞뒤를 풀어서 쇄골에서 소통되는 쇄골 하근에서부터 내려가는 소통의 길도 뚫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객은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걸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자 개념에서 제가 이 교재에 썼던 그 2페이지 내용하고 칼럼까지 정리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쫙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고객들을 조금 더 상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은 의술과 의술이라고 약물과 어떤 그 오퍼레이션 수술 개념에서 고객을 관리합니다. 우리는 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 미용인들과 이렇게 임상에서 대체해 가시는 분들은 손을 통해서 고객의 몸을 개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양심적 히포크라테스는 당신들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칼럼에도 글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임상에서 참 많은 분들과 부딪힙니다. 고객은요, 한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고개가 안 돌아가고 허리가 안 돌아가고 소화가 안 되면서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면서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이 오면서 어깨가 안 돌아가거나 계속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단편 일률적으로 하나의 패턴만을 고객을 보면은 안 됩니다. 근육의 통증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간의 에너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체형의 흐름과 혈액순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몸을 중력선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곧 그거는 여러분들이 쾌유의 단계라고 생각하고 치유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는 여러분들하고도 어제도 그제도 임상에서 계속 무료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실기 강의를 하고 전국에서 제주에서 또는 창원에서 밑에 거제에서 동해에서 또는 중국에서 연변에서 오신 분들 일본 요코하마에서 오셔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 또 미국에서 올라와서 수업을 들으시는 한의사 선생님들까지 그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요. 수기는 가장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야 되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몸이 열린다는 거죠. 가장 치료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마음을 열게끔 해주십시오. 고객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려면 당신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도는 공부를 하시는 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십시오. 이론이 바탕되지 않는 실기는 실기와 수기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영상들, 수기 영상들을 실기할 때 그때그때 찍어서 올려줘서 한 곳에 모아놨으니까 제 영상이 궁금하시거나 한 번에 보실 분들은 물론 유튜브에서도 구독을 누르고 보셔도 되고요.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그곳을 5804-3720 5804-3720 요로 문자를 주시면 전화는 안 됩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밴드를 초대해서 영상을 한 번에 모아놨으니까 여기서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립니다. 오늘도 또 저녁에 또 강의를 해서 지금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임상을 통해서 많은 걸 나누고자 하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가끔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서 문자나 댓글 주시는 분들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먼저 제 마음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했던 이 모든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마음에 맞지 않아도 제가 틀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이론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편안하게 봐주시길 바라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임상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대한 어떤 그 바람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질 수 있는, 통증적으로서 해방될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결국 잘 되시면 됩니다. 이론과 실전이 잘 되시길 바라고, 언제든지 그 근육학 밴드를 보시게 되면 거기 초대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무료 강의 일정들을 공지하니까 필요하시면 거기서 보시고 강의가 가능한 날 오시면 됩니다. 단 무료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강의장을 빌리는 대관료는 여러분들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그거는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말씀드립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는 신교수가 있으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다. 파이팅!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